지금 그러면 외교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외무고시 출신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외무고시 출신이라는 그 자체로 북핵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그 논리는 어떻게 또 성립이 됩니까? 그냥 여기저기 해외 좀 뭐 영사 대사 돌아다닌 그 사람들이 북핵 문제 해결 잘한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문제죠. 그래서 지금 강경화 후보자한테 막 이런저런 깜도 안 되는 그런 의혹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경협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 제기한 거 중에 막 기사를 삭제하거나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한테 사과를 하는 그런 사례가 7건이나 있었다고. 사실 그 7건은 굉장히 양심적인 언론인 거예요. 예, 굉장히 양심적인 언론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그런 걸 하지도 않아요. 예, 사과를 잘 안 합니다. 정정보도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막 끌려가고 가서도 잘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예. 그럼 도대체 그 대한민국 언론은 그 무책임한 의혹 제기 면허장을 누가 발부해 준 거예요? 응? 그리고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의혹 제기를 무분별하게 하면서 시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 제기하는 거는 즉각적으로 막 무슨 명예훼손이니 이렇게 달려들어. 그 대표적인 게 한겨레가 그 우리 트윗봇 돌린다는 그런 의혹이 막 나왔잖아요. 그죠? 한겨레 기사가 그 달걀 귀신들이 무더기로 등장해가지고 한겨레 기사를 서로 막 리트윗하고 하는 그거 등장하면서 시민들이 한겨레가 그 트윗봇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그러시던 자기들이 제기한 의혹들은 도대체 뭔데? 그래서 한번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그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강경화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태규예요. 이태규 의원이 누구냐? 다 아시죠? 예,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좋아, 과거라고 치고. 근데 지금 이태규 의원이 그 강경화 후보자의 딸 그 이화여고 그 입학한 거, 그 과정에서 위장 전입 문제부터 해서 이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언론에다가 소스 던져주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단독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죠. 그러면 사실 이게 공정하려면 이태규 의원한테 할애한 시간만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JTBC 뉴스룸에 초청해가지고 동일한 분량의 반론권을 행사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 손석희 앵커가 지난번에 그 강경화 후보자의 그 컨테이너 박스 그 로드뷰 사건 때문에 망신을 한번 당하고 사과 같지 않은 사과, 무슨 변명이 필요한 바? 변명이 하여튼 그런 깔끔하지 않은 사과였죠? 예, 하여튼 사과를 했지만 깔끔하지 않은 그런 사과를 했는데 그냥 뒤끝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누가 봐도 뒤끝이죠. 예, 설명이 필요한 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단을 굉장히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 맨날 언론은 사회의 공기다, 공적인 도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이런 건 좀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도 비판받아야죠. 그러니까
비판받을 일 있으면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도 뭐 비판받을 일 하면 저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비판받고 제가 그런 거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쫀심 내세워서 버티고 그러면 이 바닥에서 퇴출돼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석희 앵커의 오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단독 인터뷰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터뷰였고 언론을 사적으로 사유화한 그런 그런 행태가 아니냐. 굉장히 비판을 받아 마땅한 조금 쫌스러워 보이는 그런 행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거기에다가 오늘 또 미디어워치가 권위 있는 논문 심사 기관이래요. 미디어워치가 어떤 언론사냐면은 바로 변희재 씨가, 그죠? 변희재 씨가 관여되어 있는 언론사예요, 언론사. 언론사가 권위 있는 논문 심사 기관이라고요? 진짜, 나는 국회의원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진짜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국회의원들 빨리 소환제를 도입해가지고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중간에라도 빨리 뽑을 때 잘못 뽑을 수도 있잖아요. 잘 몰라서. 지금은 아마 이제 2020년 총선 때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잘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도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근데 대신 중간에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소환제 필요한 이유를 지금 청문회가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고작 저런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청문회가 결코 불필요한 일도 아니고 쓸데없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유익한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거. 예, 저는 청문회가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돈봉투 폭탄주 만찬 기억하시죠? 노회찬 의원이 빡쳐가지고 아주 시금방진 답변 태도 때문에 빡치게 했던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 우병우 사단, 예,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그 다음에 안태근 검찰국장하고 같이 돈봉투를 교환하면서 폭탄주를 나눠 마셨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자, 이게 지금 그동안 감찰을 했는데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면직 징계가 청구가 됐습니다. 면직이 되면 이건 지금 징계를 받는 거예요. 예, 징계를 받는 거고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어쨌든 중징계거든요. 면직 본인이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의원 면직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강제로 이제 면직을 하는 거죠. 징계 면직이죠. 징계 면적. 그리고 자, 근데 다만 이 사람들이 연금이 지급된다고 그래요. 예. 자, 다만 보세요. 이 면직이 되면 2년 동안 일단 변호사 개업을 못 합니다. 변호사 개업을 못 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연금을 받네.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연금은 받는다. 자, 근데 이거 어쨌든 한번 이거는 앞으로 이제 수사 단계로 넘어갔으니까
수사를 받고 예를 들어서 무슨 형을 받고 하면 이게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최종 결론은 아니에요. 예. 최종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수사가 어떻게 이제 가는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고 하면 조건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요. 자, 이규철 전 특검보 그 신동주 롯데그룹 그 변호인 맡은 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예,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수사 대상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었고요. 신동주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신동빈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 거기 형제간에 엄청나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관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동빈 수사 자료를 다 봤던 사람이 상대편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사임을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임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임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조금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해당 사안이, 다른 사안이에요. 신동주가 롯데그룹에서 이렇게 임원직에서 사임당한, 예, 그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수사했던 그 내용하고 이쪽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가지고, 맡아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호사는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나를 좀 변호 좀 해주세요 하면, 나는 변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저렇게 가리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받는, 진짜 막,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진짜 나쁜 놈이라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미 막 여론이 저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럼 아무도 변호인을 안 맡으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놈이라도 진짜 죽기 직전에 막 몰렸을 때는 의사가 긴급 치료를 하고, 예, 고쳐줘야 하듯이 변호사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불문하고 그 누군가를 변호를 해줄 수 있어야 저는 변호사 직업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금 이제 다른 사안이긴 해요. 약간 좀 다릅니다. 맥락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박근혜도 변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뉴스가, 특히 이제 청문회 관련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긴 한데요. 그냥, 저는 그 청문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요, 전부 하찮아 보여요. 그리고 청문회 중에 가장 지금 유익한 청문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청문회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청문회는 진짜 이제 각종 경제정책과 관련해가지고 경제부총리의 식견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어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그나마 가장 바람직한 청문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머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청문회도 김동연 경제부총리처럼 그런 정책을 가지고, 예, 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신경 거슬리는 기사가 나올 때 일희일비 하듯이 반응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예, 그래서 저는 쭉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고 그냥 쓱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하찮은 이야기들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결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 장관들은 가급적 다
입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나온 어떤 그 수준을 봤을 때, 능력이라든지 자질을 봤을 때, 도덕성 봤을 때 충분히 그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잘 이 과정을 거쳐서 다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좋은 나라 만드는데 그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 잘 안되고 하여튼 그런 그냥 도대체 그 대한민국 언론은 그 무책임한 의혹 제기 면허장을 누가 발부해 준 거예요? 응? 그리고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의혹 제기를 무분별하게 하면서 시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 제기하는 거는 즉각적으로 막 무슨 명예훼손이니 이렇게 달려들어. 그 대표적인 게 한겨레가 그 우리 트윗봇 돌린다는 그런 의혹이 막 나왔잖아요. 그죠? 한겨레 기사가 그 달걀 귀신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 제기한 거 중에 막 기사를 삭제하거나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한테 사과를 하는 그런 사례가 7건이나 있었다고. 사실 그 7건은 굉장히 양심적인 언론인 거예요. 예, 굉장히 양심적인 언론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그런 걸 하지도 않아요. 예, 사과를 잘 안 합니다. 정정보도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막 끌려가고 가서 무더기로 등장해가지고 한겨레 기사를 서로 막 리트윗하고 하는 그거 등장하면서 시민들이 한겨레가 그 트윗봇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그러시던 자기들이 제기한 의혹들은 도대체 뭔데? 그래서 한번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그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강경화 후보자를 지금 그러면 외교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외무고시 출신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외무고시 출신이라는 그 자체로 북핵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그 논리는 어떻게 또 성립이 됩니까? 그냥 여기저기 해외 좀 뭐 영사 대사 돌아다닌 그 사람들이 북핵 문제 해결 잘한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문제죠. 그래서 지금 강경화 후보자한테 막 이런저런 깜도 안 되는 그런 의혹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경협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태규예요. 이태규 의원이 누구냐? 다 아시죠? 예,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좋아, 과거라고 치고. 근데 지금 이태규 의원이 뭐 그 강경화 후보자의 딸 그 이화여고 그 입학한 거, 그 과정에서 위장 전입 문제부터 해서 이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언론에다가 소스 던져주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단독 인터뷰